창업. 나라나 왕조 따위를 처음으로 세우거나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함.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혹시 여러분도 창업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답답하고 막막한 창업의 과정. 창업 아이템 추천부터 상권 분석을 비롯한 다양한 컨설팅까지 방송으로 만나는 명쾌한 창업 컨설팅. 돈 버는 비밀. 우리는 프랜차이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창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비밀, 우리는 프랜차이즈다.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면서요, 미래, 행복한 미래를 꿈꾸거나 아니면 노후 생활, 좀 안정된 노후 생활을 꿈꾸는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 번쯤 창업을 생각해보고 또 준비까지 해보고 경험도 이미 해본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창업이라는 게요, 사실 말이 쉽지 정말 누구나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성공하는 길은커녕 정말 성공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 돈 버는 비밀, 우리는 프랜차이즈다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창업의 A부터 Z까지 전부 다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들 제가 이렇게 떠들어봤자 적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신호를 밝혀주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린시티 컨설팅의 정두교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분도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업원의 이병주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창업 아이템이 스시 뷔페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스시 뷔페를 운영 중이면서 여러분들께 그야말로 현업, 현장, 요 상황이 어떤지 직접 생생하게 들려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시메이진 대표 김영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시메이진 안양점 점주 김자경입니다. 네,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창업 컨설턴트이신 두 분께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두교 이사님, 국내에서 보통 창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보통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만여의 점포가 오픈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꽤 많은 사람들이 오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2만여 개의 점포요. 아니, 우리 국민이 5천만인데 2만, 매년 2만이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창업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성공하는 분들은 몇 %나 됩니까? 보통 프로테로 따지면 한 20%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진짜 돈을 버시는 분들은 한 10% 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20%가 버틴다고요? 그럼 80%가 실패를 하신다고요? 실패라기보다는 그 만족도에 도달을 못한 것이죠. 본인이 생각했던, 예를 들면 뭐 나는 그래도 월 수입이 한 200은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데 거기에 못 도달하는 분들이 80%가 넘는 거군요. 그렇죠. 수치 이야기만 들어봐도 창업 자체가 만드는 거는 정말 쉬울지 몰라도 유지하고 성공하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 창업이 됩니까, 본부장님?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실패하지 않는 창업, 성공할 수 있는 창업을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게 뭐냐고 여쭤본 겁니다. 네, 사실 창업이라는 게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텐데요. 우선 저희가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더 쉽고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바로 성공하는 프랜차이즈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프랜차이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프랜차이즈 하면은 뭐 예를 들면 홍대 조스 떡볶이, 뭐 내내치킨, 수원점, 뭐 이런 게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란 본사가 가맹점에게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와 컨셉으로 상품 판매 등 일정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과 뭐 노력과 이런 것들을 해봐서 아는데, 이사님, 이 프랜차이즈 하면요, 막 로얄티 많이 내야 되고 뭐 시설비 같은 거 많이 들어가가지고 수익도 조금밖에 안 나고 막 이런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일단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는 당연히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가능한데, 초보자들이 창업하실 때는 뭐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뭐 그분은 못 만들어 운영만 하면 되고,
이런 거를 개발하거나 이런 비용들이 안 들어가니까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프랜차이즈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더 이 자금이 들어가긴 하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따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몸만 딱 들어가가지고 완성된 것을 할 수 있으니까 프랜차이즈가 좋다. 저 한번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프랜차이즈 어떤 업종입니까? 예, 오늘 소개해드릴 프랜차이즈는 그 스시 뷔페 앤 그 샐러드 뷔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시 뷔페 앤 샐러드 뷔페요. 예, 예. 뷔페? 아니 뷔페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대기업 프랜차이즈 없죠? 많이 있었죠. 있어요? 예, 예. 그 보통 이제 그 CJ에서는 뭐 시푸드 오션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토다이, 그다음에 예, 그 신세계에서는 보노보노 이런 것들이 많이 오픈을 했는데 네. 많이 확장은 못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10년째 제자리 건물 네네네. 걷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제가 분명히 그런 이름들은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프랜차이즈라고 못 느꼈던 이유가 그냥 그곳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여기저기 원래 프랜차이즈라면 동네에 막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예, 개수적으로는 상당히 얼마 안 되죠. 예. 그러면 이 뷔페 레스토랑의 사업적 특징이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오셔가지고 앉아서 여러 가지를 맛볼 수 있다는 장점. 네. 그게 뭐 고객들을 되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면 본부장님, 네. 뷔페 레스토랑 여기 사업적 메리트가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공통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많이 적다라고 보는데 여기는 그 동시에 같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니까 아무래도 뷔페라는 점에서 뭐 사업의 메리트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저는 정확합니다. 네, 제가 이 창업을 해봐서 알거든요. 그 어려움과 고충과 내 이 소중한 돈 이거에 대한 고충을 알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성공 확률 몇 %나 될까요? 네, 그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스시 뷔페 이쪽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다고요? 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생물을 취급하고 유통이라든지 관리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메뉴와는 달리 주방이라든지 전문 인력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하기는 힘들다라고 봐야 되죠. 야, 이거 성공하기 어려운 힘든 이야기부터 풀어나가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입니다. 힘든 걸 알아야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또 필승 전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한식 뷔페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스시 뷔페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드는데 실제로 현업에서 스시 뷔페를 운영하고 계신 김영태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히 창업을 해보니까 스시 뷔페 이런 점은 장점이고 이런 점은 좀 단점이다. 이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가장 큰 장점은 돈을 많이 버는 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힘든 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버는 것만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또 돈 많이 벌면 장땡 아닙니까? 그만큼 더 이제 많은 고충들이 있죠. 힘든 부분도 있고요. 돈 많이 버는데 뭐가 힘들어요?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지만 그것에 대한 뭐 인력 수급이라든지 뭐 재료 관리라든지 아니면 내 노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많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창업하시는 분들 다 똑같아요. 일단 돈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점주로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이제 우리 김자경 점주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잘 보십니까? 사실 그 운영 면에서 이제 혼자서 운영하기는 조금 버거울 정도로 규모가 좀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본사에서 많이 도움을 주어서 이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본에 있는 얘기만 하는 스타일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리 김영태 대표님, 네. 잘 되는 매장은 어느 정도까지 보나요? 대략적으로 저희는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매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많이 높다 보니까 이 같이 이제 많이 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회전율이 좀 좋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략 매장에서 한 3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니까요. 보통 점주님들이 한 10% 정도를 가져가신다고 3천만 원인데 그러면 되실 겁니다. 연봉 3억 6천인데
얌전치 못한 행동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 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스시 뷔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확실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주 돈 버는 비밀, 우리는 프랜차이즈다 창업 아이템 스시 뷔페 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슬고슬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가는 하얀 밥과 생선살을 비롯한 다양한 해산물과 요리 재료, 그리고 셰프의 섬세한 손길이 만나 만들어내는 이 세상 가장 군침 도는 한입 예술, 초밥. 그런데 배불리 먹기엔 머릿속에서 주머니 사정을 계산하게 만드는 그 이름도 높디 높은 초밥. 하지만 그 고귀한 녀석을 마음껏 입에 넣고 즐길 수 있음은 물론 그 외에 다양한 음식까지 즐길 수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 곳이 있었으니 오늘의 문전성시 창업 아이템, 바로 스시 뷔페 되시겠다.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아니 근데 한식 뷔페도 뷔페인데 스시 뷔페가 정말 와 저게 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맛있게 보여서 꼭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죠. 예, 우리 본부장님,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돈 버는 비밀, 우리는 프랜차이즈다. 저희 제목입니다. 그럼 네, 돈을 맞습니다. 벌어야 되는 비밀을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일단 스시 뷔페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프랜차이즈입니까? 네. 스시 메이진이라는 브랜드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저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스시 저 참여하거든요. 근데 첫 시간에 이 브랜드를 소개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시 뷔페라 네. 이걸로 해가지고서 성공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현업에서 굉장한 대박을 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를 드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조금 전에 이병주 컨설턴트께서 스시 뷔페 뭐 이러이러한 곳이다 이렇게 하고 예, 좀 큰 정의를 좀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정확히 어떤 브랜드고 어떤 가게인지 대표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스시 메이든이라는 가게는 가장 크게 설명하면 가성비가 좋은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외식하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와서 즐겁게 즐기실 수 네.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뉴스 기사에서 하나 본 게 있었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어떤 불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비슷하다. 잃어버린 10년과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성공하는 아이템들은 있었다라고 설명했던 게 프랜차이즈였어요. 예. 한마디로 모두가 힘들 때는 값싸고 좀 만족도가 높은 그런 가게들이 아무래도 좀 선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진짜로 일말의 그 거짓 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주님, 예. 사실 가게 규모가 꽤 크다면서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가게를 시작을 하시게 됐어요? 아무래도 뷔페는 이렇게 적은 평수로는 운영이 힘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주방도 좀 크기가 있어야 되고 좀 이제 식장, 객장도 크기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수가 좀 예, 크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영태 대표님, 원래 이 스시 메이즈는 좀 넓어야지 되는 그런 가게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렇게 큰 마진이 남는 가게는 아닙니다.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회전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루에 3끼의 식사를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 식사를 하는 시간이 한정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에 가장 손님들을 많이 받을 수 있게 가장 매장이 넓으면 아무래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이블 수가 조금 많은 매장이 아무래도 조금 더 창업 성공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 점주님은 꽤 돈을 많이 벌고 계신다. 이런 얘기군요. 아니 근데 대표님, 실례지만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네, 지금 38입니다. 아니 근데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창업을 하시게 되셨나요? 결국은 살아남는 거는 가성비가 좋은 부분이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시와 가성비를 잘 맞춰서 또
기존의 스시 뷔페 하면 스시만 많이 먹을 수 있으면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같이 도입을 해서 네. 모든 가족분들이 와서 만족할 수 있는 네. 그런 브랜드를 만들게 된 게 스시 메이진 시초입니다. 그 스시가 사실은 정말 어려운 게 어떤 날은 사람들이 회를 잔뜩 먹다가 어떤 날은 밥을 많이 먹어서 회가 남고 막 이게 저는 제일 걱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창업할 때 김영태 대표님께서 가장 먼저 준비한 건 어떤 겁니까? 우선은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전문 요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전문 요리사들을 많이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우리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전문 요리사분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 아 직접 전문 요리사를 보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 편하겠다. 그럼 확실히 그럼 편하겠네. 그러면 점주님께서도 지금 그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보내주신 그 요리사께서 지금 계신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리를 하는 분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그걸 직접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해주신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올바른 방법인 건가요? 예, 업종에 따라서 지금 현재 김영태 대표님께서 하시는 업종은 이 스시메이지는 정말 더 전문 인력이 필요한 그런 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기는 쉽게 말하면 뭐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술자를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그거를 점마다 보내주시니까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병주 본부장님께서는 추가로 뭐 좀 덧붙이고 싶은 뭐 이게 설명이나 창업할 때 좀 필요한 내용 이런 것만큼은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혹시 이런 거 있나요? 네, 저는 주변에서 이러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 어디 옆에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네. 저걸 카피하면은 나도 잘 될 것이다.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흉내를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절대 이 업종은 흉내를 내셔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영태 대표님과 같이 준비되지가 않았으면 사실 주방장에게 휘둘리고 좀 인력 관리가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유통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절대 흉내내서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이 황새를 뱁새가 쫓아가려고 하면은 다리가 찢어진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준비라든가 전문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심도 있게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쉽게 따라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커피 전략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 이디야 커피점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유명한 대한민국의 저가 브랜드지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커피 브랜드인데 거기 전략이 그랬다면서요. 스타벅스 앞에 지어요. 스타벅스 옆에 지어요. 이게 전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 업종마다의 카피 전략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시 쪽, 특히나 스시 쪽 뷔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창업을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저는 업종에 대한 특성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같이 똑같은 거를 써가지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누구나 똑같은 누구나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서 할 수 없는 특성의 이런 메뉴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스시 쪽은 네. 뭐 누구나 나 혼자 잘한다고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특성을 잘 보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샐러드 바도 있고요. 업장 규모도 상당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김영태 대표님, 그러면 여기에는 저희 몇 평짜리 가게가 있어요. 우리 해도 돼요? 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이상의 딱 정해진 규모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규모가 있습니다. 아, 저희가 최소 100평 이상을 우와, 공장을 최소 많이 100평? 들고 있습니다. 최소 몇 평이요?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닌가요? 와, 100평이면 엄청난 건데. 그럼 안양점 같은 경우에는 몇 평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안양점은 지금 150평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150평. 기본적으로 약간은 자본이 있어야지 창업할 수 있는 가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야, 엄청 큰데? 그럼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쌀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은 본부장님 어느 정도의 임대료가 필요할까요? 임대료는 상권과 입지, 면적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느 금액이라고 딱 일정하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시 메이징 같은 이런 업종을 하신다라면 예를 들어
굉장히 비싼 자리 이런 자리에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한 그 약간 번화가를 벗어난 2층이나 3층 요 정도의 위치를 하고 네. 대신 도로변에 광고 효과가 자연스럽게 날 수 있는 그런 도로변에 들어가면 좋다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렇죠. 메인 거리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닐 정도면 굉장히 임대료가 비쌀 텐데 우리 김자경 점주님 지금 매장은 임대료가 어느 정도? 아까 이병주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평수랑 지금 위치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네네. 저희는 지금 월 900만 원 정도 임대료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 150평에 월 900만 원이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라고는 얘기를 못 드리겠네요. 왜냐하면 메인 스트리트의 거리 같은 경우에 1층 가게가 정말 작은 평수인데도 수백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는데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점주님께서도 약간 그런 메인 거리에서 살짝 벗어난 임대료가 조금 저렴한 2, 3층 정도에서 위치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이병주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딱 그쪽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자, 그렇다면 임대료는 이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가 됐고, 그러면 궁금한 게 원재료비. 요게 사실은 매출 대비해서 얻어가는 수익인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님, 원재료비나 식자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가 식자재비는 사실 좀 높은 편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성비가 좋은 가게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땐 오래가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어요. 아, 네. 그래서 손님들에게 많이 돌려주자라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좀 원재료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아. 그래서 대략 한 50%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로 음식의 질을 높였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스시 뷔페 비슷한 데를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다시는 안 가요. 그게 모든 재료가 전부 다 아니 이 재료를 기왕 냉동이면 녹여서 놔주지 이거 녹지도 않은 거를 먹으라고 올려놓으셨네 라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재료 관리에는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저희가 전문 요리사들을 쓰는 이유가 그 재료 선입 선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아. 그래서 요리사들이 아닌 알바생들 또는 그렇게 쓰는 저가형 스시 뷔페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별성이 있고요. 네. 또한 손님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점주님, 이 식재료들 엄청나게 양도 많을 테고 150평 규모의 엄청난 인원수를 받을 정도가 되려면 규모도 커야 되고 들어오는 양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본사에서 이 관리를 좀 도와주시나요? 제가 못하죠. 아. 본사에서 기본적으로 90% 이상 라인을 정해주고요. 아. 나머지 이제 필요한 것도 추가해야 되거나 아니면 직접 운영하다 보면은 좀 부족한 거나 급하게 사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또 시장에서도 가져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어떤 이 본인의 어떤 확고한 준비나 이런 게 있을 때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프랜차이즈가 확실히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계속 스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 정말 좋아해요. 예. 뭐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 돈이 굉장히 많은 지인은 수시 먹으러 일본을 간다고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예, 틈만 나면 이렇게 맛있는 스시 찾아보곤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메뉴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 스시 메이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의 종류의 스시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보통 회전초밥집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시집을 가면 좋아하시는 메뉴들만 아무래도 많이 먹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런 메뉴들로 해서 스시 같은 경우에는 14종 그리고 롤 같은 경우에 대략 20종 가까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 외에 핫푸드와 디저트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음료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종류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사람들이 주로 먹는 종류의 스시를 주로 메뉴 구성으로 넣었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은 한정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종류가 있나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생연어가 굉장히 많은 붐을 우와, 네. 보이다 보니까 생연어라든가 광어라든가 오.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그 조합이 계속 나와요? 그렇습니다. 좋다. 대표님, 네, 이 자리 안 갖고 나오신 거죠? 네 지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그래도 메뉴 좀 이렇게 한 구성 세트를 딱 보여주시고 맛도 보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맛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딱히 할 말이 없네요. 농담이고요. 예, 정말 맛있을 것 같아 한번 찾아가서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제 정말 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이 스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좀 좋아할 메뉴도 준비가 돼 있나요? 여러 가지 핫푸드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그 스시를 못 드시는 분이 와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메뉴를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족 손님들이 오셔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럼 점주님,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메뉴도 좀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전문가와 뭐 이게 사실 가장 창업하면서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원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인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운영이 됩니다. 어느 정도죠? 지금은 스시메이진 안양점에서는 20분 정도 운영하게 돼요. 20분이요? 네. 그럼 그 중에서 이렇게 약간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학생 여러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네. 조금 이제 전문가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전문가분들은 얼마나? 반수 정도 됩니다. 10분이 전문가라고요? 예. 인건비가 정말 상상 초월일 것 같은데 그만큼 또 많은 전문가 인력이 계시다는 건 그만큼 또 질 좋은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본점에서는 많이 이런 인력에 대해서도 수급에 좀 도움을 주시나요? 그럼요. 거의 저희가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요. 김영태 대표님도 그러면 혹시 이 프랜차이즈 사업 말고도 점주로서도 운영을 또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4곳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네 곳을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네, 제가 사실은 스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스시 뷔페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렴하게 많이 가족들이 오셔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저도 여러 군데 자꾸 차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은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버니까겠죠. 네 군데를 저희는 150평 이하는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혼자서 네 군데를 운영을 하신다고요? 아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장난이 짓궂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와 이렇게 큰 데를 네 군데나 운영하신다는 건 그만큼 어떤 성공 신화를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인원 그렇잖아요. 예, 전문가 10명 이상 뭐 총 인원이 한 20분 되시고 예, 그리고 막 150평에 이 정도라면 손익분기점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손익분기점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네, 뭐 스시메이징의 손익분기점은 자 이렇게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식재료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한 50% 정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는 한 뭐 전문 인력이 약 한 10분에다가 뭐 이렇게 들어가시다 보니까 한 뭐 15%에서 약 20%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약 매출의 10% 이하여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공과 관리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 한 매장에서 한 1억대 초반은 나와야지만이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스시메이진 저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매장 외에 지금 가맹점들도 보면은 2억 이하의 매출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이하 매장이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난 척 하실 만하겠군요. 대단합니다. 와. 여기서 진짜로 제가 궁금한 게 여지껏 안 물어봤네요. 여기 제가 손님으로 가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점심 같은 경우에는 15,900원이고요. 저녁 같은 경우에는 19,9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거기에 있는 회나 스시나 롤이나 샐러드나 이런 것들 다 먹는 거잖아요. 근데 저녁이 19,900원인 거고 점심은 15,900원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매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점주님 어떠셨습니까? 이 정확한 매출 공개는 사실은 조금은 그렇잖아요. 왜냐면 또 이제 주변 분들도 계시고 친구분들이 또 이거 보고 나서 어머 얘 너 그렇게 벌면서 여지껏 그렇게 짠돌이 촬영 부르니?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보니까 2억 밑으로 매장은 없다고 했으니까 안양정도 분명히 그 이상인 거고 이 스시메이진의 업장들로 따지자면은 안양점은 좀 상위권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스시메이진 안양점 같은 경우는 지금 스시메이진 중에서 딱 그 평균 정도,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최하점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중간 정도요. 언제 한번
예, 방문해 주세요. 아, 근데 말이죠. 저희가 지금 오늘 만나보고 있는 게 이제 이 스시 뷔페잖아요. 근데 스시 뷔페가 점포 창업하기에 정말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런 스타일의 가게 어떤 상권에 입주하는 게 좀 좋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쇼핑몰 같은 이런 상권이 있어가지고 직경력이 좋은데 그리고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는 곳 이런 위치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한 임대가를 산정해서 생각해야 되니까 좀 평수가 크기 때문에 점포를 약간 상권에서 약간 한 단계 빠지는 비풀 상권 정도에 들어가시면 좋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본부장님, 그러면 그런 거 상권 알아내는 뭐 비법 같은 거 혹시 없습니까? 네, 그게 바로 저희 노하우라고 할 수 있죠. 네.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뭐 조금만 좀 살짝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자, 첫 번째 오피스와 주거 상권이 비율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오피스에서 평일날 맞춰주고 주말에는 이제 주거 상권에서 맞춰주기 때문에 그 비율이 약 6대 4인 게 가장 좋긴 한데요. 내가 마음에 드는 상권을 항상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점포라는 게 그거에 맞춰 비례해서 보신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매장이 있는 주변에 과연 직객력이 있는 어떤 직객력의 메리트가 있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예를 들면 뭐 체육센터라든지 문화 밀집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라는 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차량 유동이 좀 많은 곳에 뭐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 사람들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올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그 스시 뷔페라는 이 스시 메이진이라는 간판을 계속적으로 노출해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들어가시면은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분명히 김영태 대표님께서 이 가게를 차리시고 잘 되니까 프랜차이즈로 시작하신 거지 안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첫 번째 점포는 어디 있나요? 네, 지금 구로점이 지금 첫 번째 점포입니다. 구로요? 우리 집에서 가까운데? 구로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부장님이 했던 얘기가 탁 귀에 스치네요. 거기가 오피스텔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피스 빌도 있는데 거기에 또 주거지도 있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상권? 그렇습니다. 그쪽 구로 상권이라는 것은 오피스가 한 50%대 약 주거 비율이 한 5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말이든 평일이든 가장 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매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사실은 저희가 방법에 대해서 쭉 들었지만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정말 어려운 거는 이 숫자로 돼 있는 것들, 서적으로 돼 있는 것들 이런 게 정말 어려운데 상식과 뭐 어떤 준비와 마음가짐과 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법률적인 정보와 상식. 예, 이게 분명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장님 되는 법. 이라는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 변호사님이 전해주는 꿀팁을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이제 하시려는 분들이 계약을 체결하신다고 하면은 크게 나눠보면은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 그리고 이제 건물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그리고 이제 일을 이제 같이 도와주실 분과의 고용 계약,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을 체결할 때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무래도 더 힘 있는 강자다 보니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가맹사업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이 법에 의하면은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그 가맹업자를 모집하는 분들은 자신들의 정보를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개된 정보를 먼저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공개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확인이 된 정보다 보니까 이런 정보가 실제로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말하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예상되는 수익률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런 점을 일단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당한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조건들은 이제 뭐 해지 조건 같은 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게 달성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우고 이거를 이제 못 채우면은 해지를 한다, 계약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불공정한 계약이 돼서 무효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보시고, 또한 좀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거를 이제 부당하게 결부를 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일정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부당한 결부를 하게 되는 거라서 이것도 일부 무효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에 이제 프랜차이즈가 계약이 끝났을 경우에 어떻게 원상회복시킬 것인지, 아니면 인테리어를 얼마마다 한 번씩 이제 다시 새롭게 하여야 되는지에 관한 이런 내용도 꼼꼼히 잘 따져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가를 빌리실 때는 이제 임차인이 돼서 그 건물 주인인, 보통 건물 주인인 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 법이 적용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보다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의 규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러한 내용들은 강행법규라고 해서 계약으로도 변경을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은 하더라도 무효지만, 이런 범위를 이제 벗어나지 않는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잘못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 상가 건물 임대차 같은 보호법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대항력이라는 걸 취득하기 위해서는 또 요건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요건들을 갖추지 않으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을 다 갖췄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고용계약을 체결하실 텐데요. 이제 흔히들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요. 최저임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주휴수당 같은 거, 이런 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를 잘 지키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궁금한 비밀, 돈 버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버는 비밀, 우리는 프랜차이즈다. 오늘 그 첫 시간인 스시 뷔페 창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창업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야기, 유지하는 노하우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교 이사님, 예. 가게 오픈했다고 끝 아니지 않습니까? 가게 오픈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오픈해서 그 프랜차이즈에 맞는 맛 관리, 음식 관리 네.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력 관리, 그리고 뭐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또 매출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네. 여러 가지 뭐 법적으로 뭐 허가증이라든가 뭐 신고증 뭐 여러 가지들, 그리고 소방 뭐 복잡하죠. 대부분을 프랜차이즈가 도와주긴 하는데, 그래도 결정적으로 하는 건 가맹점주가 그렇죠. 자기 거니까 그렇죠.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창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재 시작이라고 보시고 앞으로 무한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프랜차이즈 했다고 해서 장사가 그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예. 네. 그렇다면은 본격적인 과정 중에 이것만큼, 이 과정만큼은 정말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떠한 매출이 꾸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고객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차려놨는데 손님이 없으면 뭐 이거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손님이 얼마만큼 올 수 있게끔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했으니까 그 프랜차이즈에 맞게끔 손님 집객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대표님, 이 사실 창업한 다음에 유지, 보수, 뭐 이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데 가장 신경 쓰였던 게 뭐였습니까? 네, 아무래도 가게를 열었으니까요. 방금 정두교 이사님께서 네네. 말씀하신 대로 손님을 모으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객, 집객. 예, 손님이 일단은 들어와서 맛을 보고 돈을 내고 맛을 봐야 이게 가성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처음 모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좀 모으셨나요? 네, 처음에는 아무래도 보통 가게 오픈하고 가장 많이 하는 찌라시, 보통 분들이 아시는 전단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단지 본인이 직접 돌리신 건가요? 처음에 오픈했을 때 거의 하루에 8시간씩 전단지를 직접 돌렸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직접 전단지를 8시간씩 돌리고, 정말 노력이라는 게 꼭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손님들 반응도 좀 괜찮았나요? 아무래도 사장이 직접 전단지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와서 전단지들을 돌리던 아까 그분 아니세요? 하면서 굉장히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여지껏 이 쭉 스시 뷔페를 좀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좋은 마케팅 방안, 홍보 방안은 어떤 거였나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터넷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SNS를 많이 쓰는 그렇죠. 경향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홍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블로그 하는데. 우리 지금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전단지도 돌리고 뭐 이제 모객하기 위해 SNS라든가 뭐 블로그도 하고 뭐 이러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은 마케팅 방법인가요? 네, 물론 뭐 매장마다 약간의 특성들이 있지만은 지역 간의 이제 특성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직접 이렇게 나가셔가지고서 전단지부터 돌리셨다고 하니까 굉장한 홍보가 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가게 규모나 뭐 업종에 따라서 이 마케팅하는 방법도 사실 좀 다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소형 점포랑 이 대형 점포랑은 마케팅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요즘에 일맥상통하게 같이 나오는 방법들은 이런 방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이런 네. 구전 마케팅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것들이 당연히 SNS라든지 뭐 이런 바이럴 마케팅 쪽으로 옮겨가면서 네. 확산 효과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법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가장 확산적인 부분이라든지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좀 퍼뜨리는 효과적인 전략 같은 게 또 있을까요? 네, 그건 바로 현재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님들의 서비스 마인드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발길한 손님을 계속적으로 오게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면 그 손님들은 다른 데 뺏기지 않고 충성 고객이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뭐 어려운 점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대표님께서 혹시 이거 운영을 하시면서 이 점은 정말 힘들었다라는 내용 있나요?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은데요. 보통 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고 대한민국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 모르시는 분은 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초심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첫 손님이 오셨을 때의 그 고마움과 기쁨 이런 것들이 이제 장사를 하면서 힘든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지치다 보니까 손님들에게 서비스도 좀 안 좋아지고 아무래도 마진이라고 하는 수익이 많이 남지 않다 보니까 네. 재료를 아끼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좋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안 될 때 오히려 더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더 좋은 음식을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씩 극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창업주로서 어려웠던 점도 당연히 있겠지만 또 점주님으로서 어려웠던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었는데요. 큰 문제들을 또 있었고 작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으로는 제가 그 창업을 하고 나서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 국민 다 아는 메이르스 사건도 있었고요. 그때가 저희는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본사에서 그때 이제 직접 나와서 대표님께서 직접 나와서 이렇게 지점 돌아다니시면서 네. 전단지도 돌려주시고 또 이제 직원들 독려도 해주고 그러시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정말 다 같이 힘을 합쳐야지 난관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 난관을 극복하는 뭐 좋은 팁 같은 거 없습니까? 예, 지금 점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 메르스나 세월호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누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뭐 홍보하고 서비스하고 그래서 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노력을 해서 정말 그 극복을 해야지 뭐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세월호가 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천재지변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정확히 노력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이 프랜차이즈 진행하시면서 좀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은 어떤 점을 좀 가장 염두에 두면은 좀 힘든 점을 극복하기가 좋을까요? 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하나 팁으로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처음에 오픈해서 처음에 오픈빨이라고 하죠. 그래서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분들 중에는 보통 홍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못 챙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홍보를 늦추지 말으셔야 됩니다. 홍보는 홍보대로 계속 진행을 하되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똑같이 다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내 매장은 언제든지 알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항상
뭐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스시 메이저는 참 이런 게 좋다. 이런 거 추천할 만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스시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한국에는 한식 뷔페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 스시 뷔페가 곧 열풍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반드시 믿고 있거든요. 또한 방문하신 손님들의 만족도를 봤을 때 그분들이 웃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또한 열심히 하실 준비가 되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도전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장훈 점주님께서는 어떤 말씀 남기고 싶으신가요? 안양점 운영하면서 그 본사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기쁘게 그냥 손님들이 기쁘게 식사하시고 웃으면서 나가시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다음에 웃으면서 퇴근하고 싶으신 분들께 스시 메이즈를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두 분의 컨설턴트께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사님, 이 스시 뷔페 앞으로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이런 게 조금 미래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스시 뷔페는 일단 먹거리의 다양성, 한 번에 와서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라 하면 뭐 철저한 그 인력 관리를 해서 그 전문가 관리를 해가지고 간다면 또 입지를 잘 선택하고 그러면 전혀 앞으로 전망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본부장께서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유행을 따라가는 프랜차이즈는 하지 말아라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샤브샤브 뷔페부터 해가지고서 뷔페가 굉장히 변천사가 있습니다. 네. 예, 지금은 현재 한식 뷔페가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네. 자, 머지않아 스시 뷔페에 한식 뷔페가 더불어 얹혀진 이런 뷔페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스시 메이진이라는 브랜드를 잘 눈여겨 보시고요.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돈 버는 비밀, 우리는 프랜차이즈다. 프랜차이즈라는 것의 장단점을 좀씩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께 낱낱이 파헤쳐드리고자 했는데요. 창업 전문가분들 두 분이 보시기에는 오늘 방송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스스로? 우리 이사님부터. 저도 첫 방송이라 뭐 정신은 없는데요. 뭐 아직도 저희가 더 많은 말을 방송에서 못한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개별적으로 상담 주시면 현장에서 아주 알찬 정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오늘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오늘 뭐 시청자분들께 좋은 브랜드, 성공할 수 있는 브랜드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참 뜻깊은 자리였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시청자분들께 눈에 쏙쏙 들어오고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잘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스시 뷔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오늘 정말 큰 도움 말씀을 주신 두 분, 김영태 대표님과 김장균 점주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저희는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차고 보람 있는 내용을 모아서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